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1월 15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이 왔습니다. 김민아가 왔습니다. 김민아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한동훈 제명 미룬 장동혁. 네, 또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발언에 나선 대다수 의원들은 윤리위원회의 처분이 과했다면서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모두 냉정을 되찾고 정치적인 봉합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대표는 징계를 철회하고 한 전 대표도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밝혀야 된다는 건데요. 장 대표는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가 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할지는 미지수인데요. 한 전 대표는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리위에서 이미 답을 정해놓은 상태라면서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방금 전 갑자기 단식을 선언을 했는데요. 장 대표는 오늘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차 특검법에 대한 첫 번째 주자로 나서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다면서 2차 특검과 함께 통일교, 게이트 특검도 반드시 상정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 대표는 만약 민주당을 향한 통일교 및 공천원금 논란 특검법이 함께 상정되지 않는다면 무도한 특검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수단이라도 쓰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서 천하람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서는 순간 자신도 국회 본회의장 로텐도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단식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사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라고 하는 게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의석수로는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단식은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적당히 하겠죠. 적당히 네. 한 24시간 필리버스터 했던 것처럼 24시간 단식 정도로 끝날까요? 뭔가 실려가야죠. 한번 시작을 했으면. 뭐 24시간 단식을 할 거면 그게 단식이 아니죠. 네. 한번 실려가는 것이고, 근데 이제 실려가는 기준이 정치 세력 따라 좀 다릅니다. 우리 어떻게 운동권들은 한 그래도 한 2주 이상 해야 실려가거든요. 2주는 사실 진짜 길긴 하죠. 네. 예. 운동권들 보통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이게 단식을 하면은 단식을 한 걸로 문제가 문제가 단식을 하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예. 해결이 안 되고 장기화되니까 단식은 유지를 하는데 그 사람의 생명을 이제 그 위험성을 최대한 줄여놓는 뭐 그런 거 있어요. 음식은 아닌데. 뭐 소금물 같은 건가요? 소금물과 예. 그다음에 뭐 효소 이런 거 예, 있어요. 예. 그런 거 먹어가면서 억지로 그 단식할 수 있는 일정을 늘려가지고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골이 상접합니다. 그러면 예. 피골이 상접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앉아있기만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런 단식을 하면은 회복하는데도 상당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건강의 부담으로 남아요. 그렇죠. 이런 단식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국회에서 하는 단식은.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제 특히 국민의힘이나 이런 보수 정당에서 하는 단식을 보면은 예. 일주일 안 넘깁니다. 아. 5일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그 정도 하고 이제 한 5일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통과가 되면 되는 대로 뭐 그리고 뭐 이게 뭐 통과가 돼도 며칠은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맞춰서 이제 뭐 실려가겠죠, 뭐. 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검법 저지가 물리적으로 가능하진 않은 상황일 텐데 그 단식을 하는 이유는 그럼 뭐라고 보세요? 지금 이거는 이제 한동훈 씨 얘기하고 뭐 연관돼 있어서 뭐 그 부분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뭐 시끄럽지 않습니까? 한동훈 제명이? 한동훈 제명이 시끄럽고 당내에서는 그럼 뭐라고 하느냐? 분위기 안 좋잖아요, 당내에서. 네. 한동훈 뭐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윤리해서 이렇게 제명을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이나 이런 걸 장동혁 대표가 했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방선거가 이게 대응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할 말이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지방선거에서 필요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게 아니죠.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제명을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 정당이 되느냐면 윤어게인 정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윤어게인 정당이라고 저는 보지만 예. 여전히 계속 윤어게인 정당인 거잖아요. 윤어게인 정당으로 남아있으면 보수표의 최대 결집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윤어게인인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뭐랑 연관되냐면 개혁신당이랑은 안 할 거야? 이게 있어요 지금. 안 할 거야? 특히 서울시장 선거나 이런 거는 개혁신당 후보가 나온다고 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아무리 뭐
그 만약에 그 경선을 뭐 통과하고 이런 전제가 있지만 오세훈 시장이 지금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출마한다고 해도 그게 뭐 이길 수 있느냐 만약 개혁신당 후보가 그냥 뭐 완주해 버리면.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신당하고 선거연대든지 뭐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윤 어게인 정당에 남아 있어서는 개혁신당에 명분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 어게인 정당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 어게인 정당이 아닌 길을 한동훈 제명으로 이걸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제명해도 내가 개혁신당이랑 잘해볼 수 있고 중도도 잡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 특검법 이 관련해서 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니까 이준석 대표도 뭐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뭐 조국혁신당도 함께하자, 국민의힘도 함께하자 이렇게 열어놓은 게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같이 단식도 하자고 이준석 대표가 먼저 그렇죠. 제안한 바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도 제명을 했으니 그러면 이 부분으로 더 강하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식까지 가는 거죠. 아.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본인은 재심을 신청하진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튼 지금 뭐 가처분이라든지 법적 어떤 대응을 하겠다라는 뉘앙스이잖아요. 이제 가처분 신청도 하고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법으로 하겠다는 건데 저는 뭐 법으로 하는 것에 대한 신경을 국민의힘이 약간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그 재심 신청하는 그 일정만큼은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첫째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내 비판 여론이 크니까 이제 좀 시간 벌기 하는 측면이 있죠. 장동혁 대표가 그 명분 쌓기 하는 측면이 있죠. 예. 한동훈이 사과해야 한다. 요거는 이제 당내 다른 의원들도 공감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원 게시판 논란이라는 게 아예 뭐 제로 베이스에 있는 거를 한동훈 대표 측이 주장하는 대로 막 억지로 지원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사과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응해야 된다. 이 예. 주장을 당내 사람들은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그것에 대해서 뭔가 장동혁 대표도 응답을 해야 되니까 일단 요거는 그러면은 제가 한번 묵혀보겠습니다. 한동훈한테 시간을 줬으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시간을 줬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응하면 나도 좀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정치적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 예. 두 번째는 법으로 이제 가는 데 있어서 뭐 한동훈 대표 측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차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다예요. 예. 소명을 들어야 되는데 소명을 뭐 그날 이 윤리하기 직전 날 문자 보낸 다음에 그날 나는 알았는데 어떻게 소명에 응할 수가 있었겠느냐 이 주장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국민의힘 윤리는 아니 당무감사일 때부터 소명하라고 그랬는데 안 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이 기간을 열흘인가를 줄 테니까 재심 이제 기간 동안에 재심 신청을 하면 그럼 소명의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 이 논리로 이제 가려고 하는 측면이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아주 뭐 심각한 절차적 문제, 예. 그러니까 이 윤리가 예를 들면 회의를 안 했는데 뭐 회의를 했다고 한다든지 또는 뭐 이 다수결로 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3대 2였는데 아 만장일치라고 주장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 법원에서 이런 뭐 정당 내에서 정당회의를 결정한 거에 대해서 쉽게 뒤집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법적 대응한다고 하지만 가처분도 어려울 것 같고 예. 좋은 결론 나오기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뭐 이 국민의힘으로 이제 출마하거나 정치적 행동을 하는 건 한 5년 동안 금지되는 거잖아요. 제명이 되면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잊혀지고 말 것이냐. 근데 한번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뭐 한다고 하겠죠. 그러면은 무소속 출마를 하든지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신당 창당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분당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걸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한계라는 사람들이 몇 명 없기도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현역 의원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비례대표들이 많잖아요. 아 친한계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 탈당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탈당하면 의원직이 상실되니까. 네. 그러면 제명을 해주세요 뭐 이럴 건데 제명을 안 하겠죠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으면은 분당 수준의 어떤 그러한 정치적 프로세스를 하기 어렵고 그럼 본인이 거의 단독으로 원외 당협위원장 일부하고 신당 창당을 하거나 아니면 혼자 단신으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어디 당선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보장이 있는 지역 같으면은 승부를 걸어보겠지만 그런 자리도 없거든요 지금. 아 지금 그렇기도 쉽지 않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길게 갈 각오를 하고 정말 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 활로가 없다고 보고 길게 갈 각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 그러면 대선 때까지 내가 코박고 정말 어디 한 분야에 집중한다 이런 기분으로 가야 돼요. 그게 어디냐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검사 이미지
네. 특수부 검사 이미지 이런 걸로 안 됩니다. 더 이상. 인권 변호사를 해라. 인권요? 네. 어떤 인권 쪽으로 갈까요? 뭐든지. 네. 아, 요새 인권 세종 호텔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다시 네. 땅으로 내려오고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데를 좀 가봐라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데 가서 사건 수임한다고 하고 예. 민변에 가입을 해라. 아, 민변이요. 네, 민변에 가입을 아. 하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나는 그동안에 거짓된 한동훈이 아니라 진실한 한동훈으로 가겠다면서 모자를 딱 벗고 이제 거기서 정말 솔직하게 지겠다. 진실해지겠다. 네,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예. 유일한 활로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거 전장현도 있고 사실 우리 사회에 인권 이슈가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법률가들이 그러는 곳에서 소위 말하는 하방을 해서 역할을 하면 다시 정치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살아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이 특수부 검사 이거 무슨 뭐 조선 제일검 이런 거 갖고는 안 돼요 이제. 더 예. 이상. 네. 예, 한동훈 인권 변호사 제안 굉장히 좀 신선해서요. 예, 길게 들어봤는데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죠. 네,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 6명 사퇴. 네, 어제 있었던 일이죠. 네,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공개가 되니까 이에 반발하며 사퇴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의 자문위원 6명, 서보학 황문규 교수와 김필성, 한동수, 장범식, 김성진 변호사가 어제 국회에서 완전하고도 철저한 검찰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총리실에서 공개한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은 자문위 논의 상황이나 의견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면서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중수청 법안의 경우 자문위원들은 수사 대상을 4대 범죄로 좁혀서 수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9대 범죄로 확대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수 위원이 중수청 조직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라는 이원 조직으로 설계가 됐다면서 검사 출신을 특별 대우하기 위해 수사사법관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를 위한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라는 당정청 철학은 검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수기를 당부하셨다. 오늘 정책의총을 열고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충분히 토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정청래 대표가 당원과 국회의원, 국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조속히 열 것을 원내에 특별 지시한 데에 따라서 오는 20일 오전 정부에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겸한 토론을 열 예정입니다. 그 지금 이런 갈등들이 왜 일어난다고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사실. 1월 1일인가 싶어요. 예, 이 정부가 안을 냈잖아요. 예, 예. 근데 정부가 법을 만듭니까? 국회가 만들어요. 예, 어차피 국회에서 마음대로 손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요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제 요 논의할 때 이제 이 추진단의 자문위원이었던 분들 중에 이분들이 일부 뭐 그만두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분들이 이제 주장이 무시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도 나눴지만 김필성 변호사 인터뷰를 잠깐 그렇죠. 했습니다. 그만둘 수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이 자문회의의 전체 인원은 아닙니다. 전체 16명인가요? 16명인가 14명인가 뭐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뭐 확인해 보겠습니다. 8명인지 뭐 더 예. 있어요. 예, 예. 그분들은 이제 남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불만들이 뭐 그 자문회의 보니까는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이 법안 자체가 이제 그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이제 그 자문위에서 요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장해주고 여러 차례 이제 의견을 주고받고 했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고 마지막에 뭐 이 법안 공개하기 직전에 보여주더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니까 요거는 뭐 지금 이제 사퇴한 분들이나 사퇴하지 않은 분들이나 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맞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모든 그 민주당의 뭐 의원들과 민주당 지지한다고 하시는 분들과 뭐 여기 또 유튜브 채팅창에 와가지고 뭐 검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법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왜 이렇게 난리가 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댓글장에서 16명이라고 알려주시는 분들 많네요. 예. 이게 사실 되짚어 보면은 그 정부안이 우려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려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차분하게 논의를 해가면 돼요. 예를 들면은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 사퇴한 자문위원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일단 지금 말씀하셨지만 수사 대상이 너무 넓다. 국회에서 좁히면 되지 않습니까? 좁히시고 그러면 국회가 지금 이제 수정한다고 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 구조로 하는 게 싫다. 그럼 이것도 법을 바꿔요. 이거는 그 법의 무슨 근간을 이루는 핵심 그 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바꾸면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법을 구분 바꾸면 되고 그다음에 왜 저기 공소청을 아니죠. 왜 저 공소청을 뭡니까? 그 대공소청, 뭐 고등공소청
이 지방공소청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검찰이랑 똑같은 구조다 이런 이야기인 네. 거죠. 예. 솔직히 고등공소청은 필요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도 고등검찰청은 왜 있냐 이 논제가 있으니까. 고등공소청 없어요 그러면. 예. 어차피 검찰 조직을 그대로 바꾸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건데 네네. 지금 원래 검찰 조직이 공소청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검찰청에 검찰청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소청으로 바꾸니까 고등공소청이 된다고 써 있는 건데 없으세요. 네. 고등검찰청도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없애면 되고 왜 이름이 검찰총장이냐? 그거는 이제 그 쓸데없는 시비가 걸리니까 그런 건데 헌법상에 검찰총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다른 직책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위헌적인 어떤 부분이 되는 거 아니냐? 기소를 하는 것은 검사가 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신경 써갖고 이름을 검찰총장을 살려놓은 건데 근데 민주당에서 그동안 해왔던 얘기가 있어요. 굳이 이 직책을 검찰총장으로 정하지 않아도 부칙에다가 검찰총장의 직책으로 뭐 보한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법안의 핵심 구조를 뭐 흔드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지금 바꾸고 싶다는 게. 그럼 이 자문위원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는 그걸 반영하면 되는데 지금 뭐 전체 무슨 뭐 어떤 악당 검사들이 지금 이것을 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완전히 뭐 언론을 장악하고 이재명 정부를 장악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눈과 귀를 봉우기가 가려가지고 수많은 욱들이 이렇게 욱들이 문제야 욱들이. 또 다른 욱이 누가 있어요? 봉욱, 남욱, 최욱. 마지막은 이제 농담이고. 최욱이요? 농담이고 마지막은. 네, 봉지욱 있었습니다. 저희. 그러네. 네, 어제 봉지욱 기자 나와서 먼 친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봉 씨입니다. 나는 봉 씨들이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활약하고 있다.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는데 봉지욱, 봉욱은 뭐 그럼 그렇고. 봉태규, 뭐 아무튼 17,000명인가 정도 돼서 대부분 연결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넓게 보면은 봉 씨의 일원입니다.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봉 씨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뭐 봉 씨 얘기하면 이제 쓸데없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정하면 되는데 뭐 이 난리가 나고 뭐 이 모든 게 검사의 악마적인 뭐라고 하고 이런 게 저는 이제 좀 피곤하고 그리고 애초에 이 법안은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법안이냐?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검찰개혁론자들이 주장했던 게 첫째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검찰한테 수사 권한을 다 뺏는 거냐? 뭐 그렇다. 그러면은 검찰이 원래 하던 그런 수사들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경찰이 하면 되느냐? 그냥 경찰이 하고 국수본이 하고 그다음에 기소는 그냥 검사들이 하면 되느냐라고 했더니 아니다. 중수청을 만들어 가지고 이 수사를 똑바로 할 수 있게 하겠다. 중수청을 만들자는 얘기는 누가 했죠? 검찰개혁 하시자는 분들이 했어요. 그래서 중수청을 만드는 걸로 지금 이 법안을 만들어 온 것이고 그러면 원래 검사들은 뭘 해야 되냐? 기소만 해라. 그래서 공소청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갖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그러면 중수청이 초반에 옛날에 우리 공수처 초반에 이제 수사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이 중수청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안 오고 그게 경찰이든 누구든 안 오고 그다음에 중수청이 처음에 어쨌든 잘 안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게 제2의 공수처다 이래가지고 뭐 논란이 많을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검사들더러 검사 그만두게 한 다음에 중수청으로 가라고 그럴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검사들이 그만두고 갈까요? 그랬더니 이거 공무원들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까라면 까야지 그게 뭐 버틴다고 됩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사법관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들이 어떤 연장선에서 얘기들이 이제 나온 건데 그러면 이게 물론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생산적으로 이제 풀어내는 과정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법사위에서 싸우고 밖에서 싸우고 민주당이 이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20일에 또 토론회를 겸한 공청회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입장이 일부 나왔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이 중수청 설계에 봉욱 수석이 역할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가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라는 말씀도. 근데 저는 봉욱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또 그렇게 이렇게 뭐 물론 비판받을 수 있는데 그게 대통령 참모의 역할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악마적으로 주도했느냐? 저는 대통령의 참모가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봉욱 민정수석이 혼자 개인 플레이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네. 이건 이재명 대통령하고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 봉욱 민정수석도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그럼 뭔가 한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앞서서 왜 보안수사권 문제를 얘기하느냐 김민석 변호사님 아까 제가 들어올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런 토론을 한 적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사퇴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사건은 이번에 그 내용에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예, 물론 예. 지금의 이제 중수청법과 공수청법에 다 보안 사건을 줄 걸로 전제하고서는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어쨌든 형소법 개정 사항 아닙니까? 예. 지금 보안 사건은. 근데 그 형소법은 누가 개정합니까? 그것도 국회가 개정해요. 근데 지금 당에서 하는 얘기는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보안 수사권은 폐지하지만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로 타협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권 관련해서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대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보안 수사권은 폐지하겠다. 네. 그것이 분명한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중수청 공소청법안에 대한 그동안의 이제 논란 요 며칠의 논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안 사건 얘기는 없는데 다 보안 사건 얘기만 또 했어요. 국회에서도 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기사가 일부 그 나쁜 기사들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이 논란의 핵심이 보안 사건이냐, 보안 사건인 거 아니냐, 이게 쟁점 아니냐,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언론이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논쟁의 과정에서는 보안 사건이 중심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보안 사건을 절대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도 검찰개혁 하자는 분들이 주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랬죠. 모든 네. 것들을 좀 이 맥락을 따져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이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이 발언이 사실 좀 뭔가 도화설이 됐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발언은 어떻게 봐도 그런 좋지 않은 발언이에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다르다. 뭐 다릅니까? 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뭐가 달라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보수 진영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공격할 거냐면 예. 이재명 정부는 지금 그러니까 검찰을 장악해가지고 검찰을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대장동 항소폭이나 이런 것도 예.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그랬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실제 그러고 있고.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중수청에 여기 이제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중수청에 다 검사들이 대거 진출해가지고 거기가 제2검찰청 된다 이거 아닙니까? 조선일보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아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거기다 이 수사 사법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변 변호사들이 다 거길 장악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에 있던 사람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여기에 올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게 2027년 언제까지인가가 그게 적용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는 사람이 그만두고 다 수사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고 이렇게 떠들 수 있으면 저렇게 떠드는 거고 저렇게 주장할 수 있으면 저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게 오히려 양방향으로의 논란을 또 촉발시키는 것이다. 그거 안 좋은 발언이죠. 네.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지막 아이템은 좀 패스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윤석열 씨 첫 번째 선고가 있습니다. 체포방해 혐의 관련해서인데 내일도 저희가 라이브로 방송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월 15일 김은지 뉴스인 뉴스를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장윤선 그리고 성지영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